그리고 그 미래를 엿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걸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의 망설임과 핑계는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말 그대로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게 정말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누구의 인생도 아니라 분명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도무지 내가 원하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막연하게라도 꿈이 있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일도 있었고 설레는 일도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서 답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는 게 삶의 이유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이먼 스킵의 What's Your Dream?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저 치열한 삶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15살에 집을 나와 정원 손질하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말 쉴 틈 없이 일했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 그렇게 죽어라 일한 끝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늘 갖고 싶었던 슈퍼카를 샀고 꿈에 그리던 집도 마련했다. 시간에 쫓겨 미뤄두기만 했던 긴 휴가를 떠나 욕조에 몸을 담그고 풀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며 이게 바로 인생이지 라고 외쳤다. 겉보기에 완벽했고 얼마 동안은 정말로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진부하게만 들렸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그 순간 나에게는 잔혹할 만큼 확실한 진리로 다가온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당신의 유일한 일과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SNS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 영상에서 나는 이 시간이 내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런 삶이 진짜 성공이라고 느껴졌다. 놀랍게도 이 평범한 영상이 내 컨텐츠 중 처음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팔로워는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며 부러움을 표현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은 팍팍하지만 꿈을 꾸게 됐다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하나의 댓글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이런 영상 좀 그만 올려라. 꿈은 아무나 꾸는 줄 알아?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내 묘한 감정이 뒤따랐다. 왜 아무나 꿈을 꿔선 안 되는 거지?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애초에 나는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지금 이룬 것이 과연 꿈이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물론 아이를 돌보며 보내는 지금의 시간도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성장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결국 나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혹시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들어봤을 법한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 질문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 생각보다 답하기가 어렵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만든 회사들, 성공과 실패의 과정, 그때 했던 다짐과 지금의 후회를 다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목표를 붙잡고 살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와 착각 위에 나의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려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남들보다 넓은 평수의 집이, 은행 계좌의 잔고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내 안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믿음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 마치 정원사가 잔디를 심기 전에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듯 화가가 벽을 칠하기 전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꿈을 설계하려면 먼저 마음속 잡초, 거친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믿음은 단지 한두 개의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학교에서 주입되고 사회 안에서 반복되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점점 더 진리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과 착각이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이런 생각들로 자신 안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남들의 꿈마저 비웃는다. 이제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안에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믿음, 낡은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셔야 한다. 더는 그 오래된 틀에 당신의 삶을 끼워 맞추지 말고 처절하게, 철저하게 부셔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당신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과 착각은 과연 무엇일까? 잘못된 믿음 1.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착각. 나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나의 사고와 삶의 태도 전반을 지배해온 원칙이었다. 15년 동안 아내와 함께 회사를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마치 전투처럼 살았다. 늘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버텨야 했고 그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창의력이 탁월한 디자이너였고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나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나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일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수없이 봐왔다. 몇 년째 휴가 한번 가지 않고 가정과의 시간도 미뤄가며 버텨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당신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주입받으며 살아왔다. 성공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아. 잠을 줄이고 버티면 인생 풀릴 거야.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했음에도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문턱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까? 왜 번아웃에 시달리고 왜 억울함을 안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방에 넘쳐나는 걸까? 진실은 이렇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노력은 결국 공회전일 뿐이다. 꿈이 명확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분명히 높아진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자격조차 빼앗아가는 위험한 환상이다. 아니, 안정된 직장을 두고 창업을 한다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이런 말들 속에서 다른 삶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당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노동 속에 갇혀 자신의 인생 방향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꿈은 무슨,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꿈을 쫓는다고? 아직 철이 없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턱대고 열심히 일했을 때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을 때 찾아왔다. 내가 뭔가를 직접 쥐고 끌고 가던 그 시절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위임했을 때 더 많은 자유와 수익이 따라왔다.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 꿈과 방향 없이 반복하는 노력은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저 노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믿음 2.
실패는 곧 재앙이다 라는 착각. 누군가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반짝이는 눈빛과 들뜬 말투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 순간 나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묻는다. 좋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그런데 그 일을 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순간 당황한 듯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곤 한다.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두 글자 앞에서 멈춰선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는 단지 결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정체불명의 공포로 여겨진다. 왜일까? 그건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아온 성공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학교는 늘 정답을 강요했고 시험은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를 평가했다. 성공은 점수로 측정됐고 실패하면 노력 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된다. 대학 입시, 입사시험, 성과평가, 연봉협상, 이직, 승진. 삶의 대부분이 합격과 탈락,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재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믿음이 실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데 있다. 실패 없이 창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을까? 오디션에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명배우가 있을까? 벤치에 앉아본 적 없는 프로선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실패는 절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한 번 더 강조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의 아이콘이다. 수천만 부 이상 팔린 요리책으로 셰프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을 넘어선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고 시스템을 바꾸려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실패의 과정은 있었다. 2019년 그가 설립한 레스토랑 그룹이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천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처음 창업했던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다. 제이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려 460억 원 이상의 사재를 투입했지만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TV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게 구멍난 배처럼 무너졌어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물이 계속 들어왔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2023년 그의 사업은 보란듯이 수십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레스토랑과 요리학교 역시 재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빠르게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 꿈에 다시 집중할 겁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그 과정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망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결국 성공이라는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 일은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당신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도전 그리고 실패의 과정은 당신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공에 있어서 꿈은 반드시 필요한 걸까? 내 대답은 명확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심지어 꿈 없이 이룬 성공은 공허하다. 꿈을 꿔야 하는 이유 1. 도착지에 대한 희망을 준다.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그건 지금의 현실 너머를 보여주는 창이다. 생활비에 쫓기고 월세를 걱정하며 자격증 하나에 인생을 걸고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꿈이란 결승선 그 뒤를 먼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출발선만 보고 달릴 때 꿈이 있는 사람은 도착점을 보고 시작한다. 그걸 먼저 본 사람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평생 갇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꿈은 당신에게 묻는다.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믿고 있는가? 꿈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서 있게 될 자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엿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걸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의 망설임과 핑계는 모두 사라진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만 남는다. 그리고 꿈에는 전염력이 있다. 누군가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걸 지켜보던 누군가도 용기를 얻는다.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SNS에 어린이용 전동차 사업을 시작한 한 청년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그냥 평범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그 동영상이 인생을 바꿨다는 또 다른 청년의 메시지를 받게 됐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취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라고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취미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버는 돈이 아버지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한 사람의 꿈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꿈이 가진 전염력이다. 당신이 꾸는 그 꿈은 절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나도 가능할지 몰라 라는 묵직한 허락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집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심지어 오늘 당장 머물 곳이 없다고 해도 당신은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꿈은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꿀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가진 게 적은 사람일수록 꿈은 더 절실해지곤 한다.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희망은 더 멀리 뻗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꿈이 가진 진짜 힘이다. 꿈을 꾸는 이유 2. 나 자신을 믿게 해준다. 통장에는 1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에 사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사람은 바로 영화 로키를 쓰고 직접 연기한 실베스터 스텔론이다. 당시에 그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전무했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완벽한 무명 배우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가진 건 자신이 쓴 시나리오 한 편과 그 시나리오 속 주인공을 자신이 직접 연기하고 싶다는 절박한 꿈뿐이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역할을 제가 하지 못한다면 이 대본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왜였을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욕심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단순히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그 인물, 그 감정은 자신 말고는 아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왜냐하면 그는 로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홀로 버티고 서 있던 사람, 두들겨 맞고 쓰러져도 끝났다 싶은 순간에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사람, 그게 바로 로키였고 그건 곧 스텔론 자신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타 배우가 아니라 그 삶을 진짜로 살아본 사람,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믿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현실 앞에 주저앉는다. 상황에 타협하거나 주변의 말에 막 흔들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조차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다. 하지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스텔론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랐다. 제작자들은 로버트 레드포드, 제임스 칸 같은 당대의 스타 배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로키는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고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그가 얻은 건 단지 부와 명성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까지 얻었다. 그렇다. 꿈이 있으면 비로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을 이끈다. 꿈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세상이 막 흔들려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다. 당신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내 꿈이니까. 꿈이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다. 꿈은 이미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걸 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이 무심코 적어둔 그 낡은 노트의 메모 속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그 영상 속에도, 누군가와 지나치듯 이야기했던 그 대화 속에도 꿈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방향이다. 의식은 망설이고 계산하고 겁내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의식은 안다. 그리고 무의식의 방향이 당신의 꿈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사람들은 흔히 꿈이 대단해야만, 특별해야만 의미 있다고 착각한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해야 하고 SNS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아야 그게 진짜 꿈인 줄 안다. 하지만 진짜 꿈은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 안의 떨림에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뛰는 일, 대가가 없이도 기꺼이 하고 싶은 일, 잘하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 그 미세한 떨림이 진짜 꿈의 시작점이다. 만약 그 끌림이 반복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끌림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래, 이게 내 꿈이다. 이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야. 이걸 위해 산다면 나는 진짜 후회 없어.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울리던 떨림을 인식하고 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삶은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감각이 막 살아난다. 이름 붙여진 당신만의 꿈은 더 이상 머릿속 상상이 아닌 당신의 방향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 의미 없던 하루가 당신의 꿈을 향한 하루가 되고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미래의 단서로 느껴질 뿐 아니라 실패의 과정, 멈춤의 순간도 놀랍게도 모두 의미를 갖게 된다. 길을 모를 때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휘청인다. 작은 돌부리에도 발이 걸리고 가던 길을 멈춘 것만으로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로는 삶의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행여 억지로 핸들을 잡는다 해도 명확하지 않은 꿈은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진짜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의 진짜 창조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